우리나라에서는 명문대 합격자를 뒤로 쫓아 이 학생이 어떻게 들어갔을까라고 하면서 모두가 같은 성적이나 스펙 아니면 대외 활동까지 뭔가 정해진 코스로 학생의 인생과 3년을 굉장히 비슷하게 밟아갑니다. 남의 화려한 성과만 쫓다가는요, 현실적으로 자기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제가 좀 힌트를 드리면 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 대표 에릭슨입니다. 본격적으로 컨설팅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대학 입시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게임을 참여하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 룰북이죠. 규칙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라는 게임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룰만 외우고요, 또는 룰이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지 성공한다라는 그런 사회적 압박 속에 모두가 정답처럼 여겨지는 스펙 쌓기라는 규칙이랑 룰에 따라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서, 룰북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왜 이 게임이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이 게임의 플레이어와 그리고 이 게임을 마킹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는 그 본질입니다. 입시 제도가 원하는 인재상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게임을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정답 루트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애초에 이런 정답 루트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문대 합격자를 뒤로 쫓아 이 학생이 어떻게 들어갔을까라고 하면서 로드맵과 아니면 이 정답을 알게 돼요. 모두가 같은 성적이나 스펙 아니면 대외 활동까지 뭔가 정해진 코스로 학생의 인생과 3년을 굉장히 비슷하게 밟아갑니다. 좋은 대학은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그 유일한 정답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이 진짜 정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성과 위주로 뻔한 로드맵만 따라가면요, 어쩌면 수천 명 학생들 혹은 수만 명 학생들의 복제된 지원자들 중 한 명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너가 만약 글로스리 쇼핑을 가서 사과를 고른다면 정말 잘 고를 수 있겠니? 왜냐?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과들 중에 좀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 다른 게 그냥 조금 더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색이 다르거나 모양이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제 입시를 하면서 그리고 컨설팅을 하면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꼭 1등이 아니어도, 꼭 1등 대학이 아니어도 나랑 맞는 대학이 최고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지 않은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듣기에는 그럴싸하고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기회 구조상 간판이죠. 이 명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결코 최고의 학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라는 건 굉장히 현실적이고 좋은 조언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교과서적인 조언입니다. 차라리 목표를 훨씬 더 높게 잡아 그 학교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리고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내게 맞는 학교가 진짜 좋은 학교다, 이런 허울 좋은 말에 속지 말아라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 상위 1% 극소수 학생들이 있죠. 올림피아드 금메달, 논문도 굉장히 좋은 곳에 발표를 하고 창업 경력도 개나 대단하고요. 전설급 스펙 같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길은 모두 다 갈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니죠. 이 전설적인 학생들은 말 그대로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그들마저도 굉장히 그들끼리 피 터지는 경쟁을 하면서 뚫어야 됩니다. 누가 1%가 아니라 누가 0.01%냐, 누가 0.001%냐, 그 차이를 두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운동 특기자라고 하죠. 이 디비전 1이나 3 정도의 학생들이 아이비리그를 가죠. 많이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삶을 바쳐 그 운동에 혹은 그 운동 하나에 올인을 합니다. 저는 차라리 공부하라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처럼
평범한 학생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경지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화려한 성과만 쫓다가는요, 현실적으로 자기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탑 1% 지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길을 선택을 하라는 거고 나의 길을 파라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탑 1% 입시 천재들의 길을 그냥 그대로 따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작은 스텝으로 이 게임판을 분석하면은 굉장히 훤한 출구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답을 찾지 말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입시를 좀 미로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정말 sophisticated된 어떤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절대로 저는 정면 돌파를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다만 거꾸로 미로를 설정한 혹은 설계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 조각씩 한번 이해를 해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각은 학교마다 기숙사 혹은 학교마다 성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대학들은요, 성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리포터를 보면 기숙사가 다 성향 또는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캐릭터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 대학들도 각자 추구하는 인재상과 색깔이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은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리버럴. 다시 말해 이 교양과 학문의 호기심을 중심으로 설계된 학교들이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U 시카고, 다트무스, 노스웨스턴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리버럴한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는 겉으로는 굉장히 최고의 명문대지만 특히 학부 교육에서는요, 전통만 너무 고집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집쟁이, 나쁘게 얘기하면 리버럴 아츠 이념을 제대로 못 살린다라는 그런 좀 지적도 받습니다. 다음 유형은 하이브리드라는 유형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유형은요, 실용적 전문 교육과 리버럴 아츠에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진 혼합된 학교의 유형입니다. 유펜이나 코넬, 콜롬비아 같은 학교들을 한번 떠올라 보세요. 왜 이 학교들이 혼합이냐면 이 학교들은 스템이 또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리버럴 아츠라는 학교에서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요, 스템 학교입니다. 말 그대로 과학기술이랑 연구에 올인을 한 학교들인데 칼텍, 존스 홉킨스, 카네기 멜론 이런 학교들은 리버럴의 어떤 색채보다는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전문성을 중요시 생각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버럴은 디스코스라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스템은 프리시전이라는 성과를 중요하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학을 성향별로 만약에 우리가 분리를 하게 되면 정말 속성이 다르구나. 내가 어떤 학교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큰 틀의 어떤 룰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학들의 성향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네 방향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학교에 다 잘 보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리버럴 타입 학교를 갈지, 스템 학교를 갈지,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갈지, 어디를 노릴지에 대한 준비와 그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씩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MIT 또는 칼텍이라는 학교는 굉장히 두 개가 다른 학교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둘은 굉장히 스템 학교지 않냐? 라는 생각으로 둘 다 스템적으로 프리시전이라고 해서 성과로 빌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칼텍을 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지만 리버럴의 성향을 갖고 있는 MIT는 조금씩 낮아집니다. 반면 예일, 브라운 같은 이런 리버럴 학교들은요, 문학, 역사, 과학까지 굉장히 넓은 지적 호기심과 독창적인 에세이를 굉장히 높게 살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롬비아나 유펜 같은 이런 학교들은 실용성과 학문적인 혼합이 된 학교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턴십과 경험 또는 리더십을 좀 추가한다라는 건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겠죠. 이처럼 자신이 경영하는 학교들의 성향에 맞게 미리미리 활동과 포커스를 튜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F1 다 좋아하죠. 차들이 이 트랙에 맞춰서 튜닝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냥 좋은 차, 좋은 엔진으로는 이 게임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영하는 학교에 맞게끔 미리미리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나중에 지원서의 전체적인 일관된 스토리가 굉장히 잘 살아납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채 만약에 남들이 하는 거를 그냥 좋아해서 또는 저렇게 하니까 제가 저렇게 됐네 라는 형식으로 따라하다 보면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갈 방향이 정해지고 내가 거기서 맞춰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향이 정해졌겠죠? 다음은 입학사정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차례입니다. 합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 내가 시험을 보는 입장이 아니라 시험 문제를 채점하는 입장에서 한번 마음을 전환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수만 개의 지원서를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우등생의 프로필을 매일같이 봅니다. 눈이 매우 높고요. 이 기준은요. 세상 대단한 학생들을 매일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내 원서를 읽는 사람이 이런 학생 좀 재밌는데? 유니크한데? 라는 이 말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낼지를 정말 많이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포인트가 무엇일지를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이 게임의 심판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지원서를 볼 수 있는 눈만 만들어진다면 내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지? 그리고 어떤 전략이 통할지가 좀 서서히 보이게 됩니다. 제가 좀 힌트를 드리면 저는 약점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약점을 가지고 강점으로 만들었을 때 마음이 웅크래지고 마음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더 대단하게 보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나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1000명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 어떠세요? 굉장히 좋죠. 하지만 내가 진짜 말을 못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시선을 좀 뒤집고요. 입학사정관의 눈으로 좀 보게 되면 내가 정말 뽑힐까라는 굉장히 객관적인 눈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입학사정관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입학사정관들을 알지 않아도 내가 그 눈을 기를 수 있다는 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는 활동이나 에세이 소재가 과연 얼마나 신선한지, 흔한지 이걸 가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우와 대단하다 라고 할지 몰라도 아이비리그 수준에서는 시시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주 열심히 한 일일수록요. 주관이 개입돼서 나를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말고요. 내 스펙과 스토리를 진짜로 입학사정관 눈높이로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곳에 기부를 했다라고 해서 100만 원을 줬어. 나는 이게 엄청나게 나의 큰 업적 같아. 너무 좋은데 저 지구 반대편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아니라 10억을 기부할 수도 있어요. 이거 다른 지원자들도 수두룩하지 않을까? 혹은 이 정도로 최상위의 대학이 감동을 할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설급 스펙들은 잘 들어가는 이유가 그 정도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올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정말 중요한 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냐라는 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아주 잘 들으셨다면 얼마나 입시에서는 스토리가 중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의 아버지가 농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의 가난한 마을에 가서 농업 솔루션 하나를 제안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너무 좋죠. 하지만 이 지금의 스토리가 봉사 스토리로 만약에 이 친구가 에세이를 쓰려고 해요. 그리고 이 씨를 한 사람은 이 본인은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굉장히 뿌듯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아이비리그 입학 사정관 눈에서는 평범하고 진부하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개발도상국 봉사 스토리는요. 이미 흔할 대로 흔하고요. 규모나 지속 면에서도 너무나도 한계가 있는 스토리 같아요. 이걸 지금 대단한 업적이라고 여긴다면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판단이 부족한 겁니다. 마치 동네 축구에서 MVP를 하는 내가
나 프리미엄 가가지고 손흥민이랑 같이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착각은 굉장히 쉽습니다. 스케일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요. 진정성과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이거를 할 사람인지 이게 나의 스토리인지를 몇 번이나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로 풀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깟 한 번의 봉사로 내 모든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비리그라는 무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생들 혹은 영재의 올림피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동네 구장에서 날린다라고 해서 세계 무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합격의 열쇠는 결국 나를 기억하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천 명의 지원자들 중 이 학생 누구였지? 라고 하면서 떠오르게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에세이는요, 읽는 사람이 잊혀지지가 않네 할 만큼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읽고 나서 또 돌아와서 한 번 더 읽고 싶어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쓰냐?